올해의 마지막 출근. 이제는 슬슬 정리를 해야겠다. 아, 지겹다. 23년도 마지막 출근길인데 다행히 날씨가 그리 춥지는 않았다. 다행이다. 크리스마스에 사온 바나나. 6일 되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늘 다 먹고 가야 된다. 을 물 끓이는 동안 3개, 끓이고 나서 3개 조지고 공항으로 출발했다. 이렇게 널져 부린 것은 내가 지저분해서가 아니라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모은 거다. 이렇게 캐리어를 바닥에 내팽개친 것은 내가 지저분해서가 아니라 기억하기 위해서다. 대만 날씨가 종잡을 수 없다고 해서 짐이 참 많아졌다. 제기래. 이 방은 지저분한 게 아니다. 남자라면 이게 본능이라 그런 것이다. 이게 절대 지저분한 게 아니다. 쓰레기 갖고 나가는 거 봐라. 두근두근 타이완 여행이 드디어 시작됐다. 그나저나 캐리어가 존나게 무겁다. 나중에 재보니 14kg다. 이런 샹 문을 닫다 말고 나온 것 같아서 다시 집으로 향했다. 땀이 난다. 진짜 힘들었다. 다행히도 문은 잠겨 있었다. 그나저나 문 확인하러 간 사이에 버스가 다 지나갔다. 그래도 주말 아침이라 버스에 사람이 없어서 눈치 안 보고 대형 캐리어와 몸을 실었다.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니지만 체력을 비축하기 위해 노약자용 엘리베이터를 탔다. 하늘길이 막히려고 하는 것인지 갑자기 폭설이 내린다. 제발 무사하고 싶다. 아니 눈이 더 굵어지고 있다. 간만에 보는 한방눈이다.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다. 어우. 원래 이런 동네인 것이었던 거야. 토요일 아침인데 사람이 더럽게 많다. 여긴 노량진역이다. 오늘 나의 키가 난쟁이 똥자루로 보일지 확인하고 주변을 살폈다. 전철이 안 온다. 김포공항 국제선이 처음이고 비행기 출발 시간이 11시 25분이라 최소 2시간 30분 전에는 도착하려 했는데 집에 들어갔다 오는 사이 시간 허비해서 1시간 50분 전 도착했다. 인천공항과 달리 국내선과 국제선이 혼재하는 김포공항이라 국제선이 이렇게 멀지는 몰랐다. 한 15분은 걸어간 것 같다. 캐리어 끌고 한 15분은 걸어간 것 같은데 나는 걸음이 참 빠르고 많이 걷는 편인데도 굉장히 힘들었다. 가는 동안 나의 싸구려 캐리어를 집어던지고 싶었지만 참느라 진짜 애먹고 고생했다. 김포공항 국제선은 부자들만 탄다고 들었는데 이런 영광이 올 줄은 몰랐다. 88년도로 쳤으면 나는 상류층이었으나 느낌도 88년도 비스무리했던 김포다. 셀프 체크인이 없을 줄 알았으나 예상 밖이었다. 덕분에 겁나 빨리 패스 스킵할 수 있었다. 대신 위탁 수화물이 있어서 다시 대면 서비스를 받아야 해 셀프 체크인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의문점이 드는 순간도 있었다. 진짜 지상직 진짜 힘들 것 같다. 저분 출국 입국할 때 게이트에서 봤다. SPC가 점령해버린 김포공항이다. 참고로 나는 빠바를 제일 좋아한다. 대만은 100년 만에 눈이 왔었다는데 나는 이달에만 한국에서 눈을 5번은 본 것 같다. 김포공항 구경을 하기 위해 일찍 온 만큼 김포공항을 야무지게 돌아다니려 노력했다. 야무지게 구경하려고 했다. 근데 여기서는 야구를 해도 방해가 안 될 것 같다. 김포공항이 인천공항보다는 진짜 접근성이 개쩌는 것 같은데 볼 게 너무 없어. 외국인 빙의에서 공항 관광하고 있었는데 먹을 것도 너무 없네. 대신 화장실에서 포도향 그윽하게 나는 게 매우 향기로웠다. 헬창이 난무하는 김포공항 같았다. 화장실 더럽게 쓰면 저 세상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포공항 사람이 적어서 그런가 출국심사대가 하나인데 10분 만에 패스할 수 있었다. 보이는 곳이 면세점인데 나는 가오슝공항 다시 온지 알았다. 다행히도 문 닫은 면세점 코너는 없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대신 세일을 크게 해준다고 광고해서 들어갔는데 나는 호객행위를 공항에서 처음 당해봤다. 당황스러웠다. 바로 튀어나왔다. 살 게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SPC가 점령한 김포공항이다. 이태리향 물씬 나는 아메리카노 파는 파스쿠치가 보였다. 공짜에 흰자 돌아가는 조선인이라 살펴봤는데 역시 세라복잼은 공짜일 리가 없었다. 근데 공항에 있다면 한번 플렉스할 만한 값어치인 것 같긴 했다. 물론 나는 제외다. 김포공항 한쪽 끝까지 갔는데 일시공개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하면 이번에는 반대편은 다르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반대쪽 끝으로 향해봤다. 역시 나는 안일한 색이었나 보다.
이런 시앙 역시나 하얀 쓰레기 나의 출발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우선 1시간 연착 확정은 내었고 기약 없는 기다림이 시작됐다. 이미 나의 영혼은 타이 안에 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도 타이완 시간이었다. 연착되는 동안 오늘 내가 갈 코스를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숙소는 어떨지 이미지 트레이닝을 시작해봤는데 괜찮았다. 생애 처음으로 호스텔 외 일반 숙소를 구해봤는데 연말 타이베이의 숙소 가격은 정말 미쳤다. 기존 2만원이었던 도미토리는 15만원 안팎으로 올라있었고 아주 절망스러웠다. 그러나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앞에 보인 숙소를 대만 한인 카페에서 수소문 끝에 구해 숙소를 쉐어할 사람들도 직접 모아 결국 4일 숙소비 8만원으로 퉁칠 수 있었다. 거기다가 이번에는 비행기 운도 나름 괜찮았다. 내 옆에 아무도 없었다. 꼬리칸이었고 정말 아무도 옆에 없었다. 크리스마스도 연말도 새해도 혼자지만 나는 외롭지 않다. 외롭지가 않아. 이미 1시간 연착된 상태였지만 비행기에 눈이 쌓였다고 흙탕물로 제설을 시작했다. 그래서 하늘을 감상하고 새해 불꽃놀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화를 가라앉혔다. 진심펀치 말해왔지만 참아냈다. 이런 시앙 제설이 끝나니까 내 창문이 가려지네. 바깥이 안 보였다. 우여곡절 끝에 대만으로 가는 비행기 드디어 출발했다. 이륙 시작. 대기권 벗어날 때까지 오늘 하늘은 못 보겠구나 약간 실망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남조선의 흐린 날씨 하늘과 달리 성춘권은 푸르딩딩해서 심장이 벌렁거렸다. 올해 5번째 비행기를 타는 길인데 5년 만에 보는 진정한 하늘. 미쳤다는 말이 바로 나왔다. 분명히 9월에 썼던 입국 서류인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것이 기억력 감퇴는 회사 탓이다 진짜. 유튜브로 다운받은 미생을 보면서 갔는데 하늘 보는 맛에 하늘만 보며 왔다. 이번 여정에서는 양명산을 가기로 계획했는데 이 산 모습을 보니 더욱 기대가 됐고 벌렁거렸다. 역시 지진도 나고 화산도 터지는 나라라 두렵기는 했지만 등산은 참지 못했다. 혼자 앉는 새끼가 계속 미쳤다 남발해서 앞에 앉은 아주머니 무서웠을 것 같다. 풍경 미쳤다. 생각해보니 송산공항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시내로 더 들어갔었네? 풍경 좋았다. 이스타 기장 아저씨 운전 실력 스바라시 정말 좋았다. 이미 포기하고 꼬리칸에 앉았었기에 느지막히 사람들 다 나가고 걸음을 나섰다. 송산공항도 김포공항 맨키로 뭔가 더 많이 걷는 느낌이 들었었다. 아무도 나를 기다리진 않지만 다음 여정에서는 현지인이 날 기다려줬으면 한다. 지갑에는 돈이 400 타이완 달러밖에 없어서 출금을 해야 했는데 제기라 이 ATM 안 돼서 다른 거 썼다. 다행히 출금에 성공했고 여행지원금도 꽉 맞으면서 나의 운이 바닥이란 걸 증명했으나 통신사까지 중화텔레콤을 선택할지는 몰랐다. 무지성 남조선인은 버스카드에 돈이 없는 것도 모르고 무작정 공항 밖으로 탈출. 거기다가 숫자 감각도 있고 5,000 타이완 달러 대신 2,000원만 뽑으면서 다시 갔다. 속에는 대만 낭만 미쳤다라는 단어만 맴돌아서 생각의 패턴이 멈춘 순간이었다. 오류가 마구 걸렸다. 한번 내뱉고 정신 차린 뒤 이지카드 충전하러 공항으로 컴백 그리고 탈출. 그나저나 12월에 30일 대만 낮 온도 24도라 진짜 더웠다. 이제서야 지능이 생긴 나는 공항에서 10분 거리 개꿀 숙소로 향하기 위해 버스를 타러 갔다. 쉽지 않다. 버스에서도 캐리어 날아갈 뻔하고 앞에 놈이 늦게 타서 서 있었다. 이런 재수 옴탄 것 같던 생각도 이런 낭만의 길을 보고 바로 풀렸다. 가오슝 도착과 동시에 암내에 중독됐던 9월과 달리 낭만 100% 충전 타이페이였다. 거기다가 대만의 홍대, 동치에 있는 숙소라 그런지 길이 더 이뻤던 것 같기도 하다. 드디어 노심초사했던 숙소에 도착. 처음에는 사기가 아닐까 생각했고 가격 후려치면서 예약 안 되면 어쩔까 했었는데 이번 숙소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노력의 성과 정말 기특한 순간이었다. 숙소는 처음에 나 혼자 1박에 7만원으로 시작했는데 내가 방 3개 모두 쓸 테니 깎아달라고 했고 55만원에서 최종적으로 43만원까지 깎아내서 결국 해낼 수 있었다. 이걸 또 카페에서 다른 사람들을 구해서 제일 큰 방은 1인 6만원 그리고 작은 방은 5만원씩 맞고 쉐어하기로 해서 결국 나는 3박에 8만원으로 숙박비를 6분의 1로 줄일 수 있었다.
근데 좀 아쉬웠던 게 아무리 개인 생활이라고 해도 저렴하게 숙소 쉐어해줬는데 밥도 한 끼 안 하고 얼굴도 한 번 안 보고 간 거는 좀 섭섭했다. 이 씨부레. 바 선생 없는 거 확인했고 짐 풀고 나와서 타이페이 낭만 즐기러 나왔다. 비행기가 연착되어서 예상보다 2시간 늦게 도착한 시간이었지만 이는 중요치 않았다. 정말 여행에서는 잠 안 잘 생각으로 왔기 때문에 전혀 중요치가 않았어요. 동치라고 해도 아직 사람 구경을 많이 못했다. 그래도 두근두근 타이페이였다. 공항에서 멍청하게 트래블월렛에 환전해둔 돈 다 안 뽑아놔서 다시 ATM을 찾아 들어갔다. 근데 나중에 여행을 끝내고 보니 저때 추가로 뽑은 돈이 아직 지갑에 그대로네? 안 뽑았으면 그냥 원화로 다시 환전하려 했는데 다음에 또 가야지 뭐. 대만이 나를 환영하네. 대중교통조차 이용하지 않고 대만 감성 낭만 최대치로 느끼기 위해 존나 걸어서 전철역까지 갔다. 가오슝과는 달리 확실히 다른 활기가 눈에 띄었고 대만 특유의 감성 그냥 미쳤다. 중간중간 한국 노래도 들리고 이쁜 누님들이 왕창 모인 팝업 스토어도 눈에 띄었다. 이번에도 역시나 못 가본 월드짐에 있는 다한역에 도착. 이제 딴수이로 출발하는 것이다. 홍콩은 안 가봤지만 타이베이는 영상으로 보던 홍콩의 운치도 좀 있는 것 같았다. 다음엔 저기 꼭 가보고 싶다. 이 전철역은 처음 와본 것 같은데 놀랐다. 사람이 존나게 많다. 지하에 다 몰려있다. 이라 그런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 간만에 인파 적응이 안 되네. 사람 진짜 많았다. 많은 인파여도 겨울이라 그런가 가오슝에서의 그윽한 앞내 나지 않아서 참을만 했다. 전철의 운치 진짜 미쳤다. 그냥 얼굴에다가 온수 들이붓는 그런 감상이 미쳤다. 그냥 알린 수치 최대치로 올라서 계속 미쳤다 남발했는데 앞에 앉은 타이안 언니 한국에서 온 미친놈으로 보는 것 같은 게 아주 조금 느껴졌었다. 딴수에는 레드라인 종점이라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한 50분? 대부분 여기서 내리더라. 사람 진짜 많았다. 약간 강물 비린내 풍기는 게 다른 방법으로 사람 미치게 만든다. 또다시 두근두근. 항상 딴수에는 이른 오후에 왔었는데 노을과 해진 후에 딴수에 정말 기대됐다. 딴수에 한 4번은 와본 것 같은데 와 사람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봤다 진짜. 그동안에는 7월에만 와봤었는데 딴수에 이렇게 사람 많은 곳인지 처음 알았다. 부터 여는 딴수 야시장이라 해야 하나? 상점골목. 와 인파가 미쳤다 그냥. 와 5년 전의 추억과 악몽이 떠오르기도 했는데 새로운 게 많이 보여 눈이 멈추지 않았다. 눈길이 마구 갔어. 출발 전에 바나나 6개 먹은 게 오늘의 전부라. 아직 공복이었는데 대만 먹거리 역시 쉽지 않어. 가오슝에서는 탕후루만 존나 팔았었는데 역시 타이베이라 그런지 먹거리가 아주 다양했다. 아직까지는 나의 후각과 미각이 대만에 적응이 안 된 상태라 먹거리 참 찾기 쉽지 않았다. 다행인 건 치두부 상점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후각 테러가 매우 적었다. 대만 달기는 걸러야지. 후회 없는 먹거리를 찾아 나섰지만 쉽지 않았다. 카스테라 집도 보이지 않았다. 연말에 딴수에 가시는 한국인들 친구 애인 가족 손 꽉 잡고 다녀라 잃어버린다. 과거에는 보이지 않던 키다리 아저씨도 보이고 매우 달라졌다. 대만 오일과 가성비 플러스 품질이 넘사벽이라 사오려 했었는데 이때 샀어야 했어. 그 와중에 명랑핫도그 국뽕 미쳤다. 근데 마스코트 너무 무섭게 생겼는데. 드디어 첫 음식 도전. 냄새와 위생 종합적인 면에서 합격. 가격도 합격. 20원이었다. 줄도 없어서 내가 원하던 이상적인 가격이었다. 호불호 없는 밀가루튀김 나이스. 고로케를 도전해보려다가 대만 향신료 냄새가 날 것 같아서 심플이즈 베스트 도넛 선택. 밀가루튀김. 이런 쌍 아무리 그래도 설탕도 안 묻혀주고 밀가루튀김을 존나 나는 건 선 넘었다. 심플이즈 베스트지만 예상을 벗어나는 미각 테러에 음식에 대한 기대치가 현저히 내려갔다. 축적해온 에너지형 글리코겐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카스테라를 찾아 속도를 더했다.
매우 빨리 걸었어. 가오슝과 달리 여행객도 많아 보였다. 유독 일본 사람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다. 오하이오란 단어가 보였다. 나도 언젠간 진정한 사내가 돼서 오리대가리도 씹어먹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아직 혓바닥이 7세에 머문 내게 대만 음식 진짜 쉽지 않아. 카스테라가 정말 간절했다. 5년 전에는 대왕 카스테라 집 한 10개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페이크 가게가 너무 많았다. 줄이 긴 곳을 볼 때마다 딴수의 대왕 카스테라인지 하고 쭈뼛거렸으나 아무것도 없어서 날 이상하게 쳐다본다. 대만에서는 이런 쓰레기통이 보이면 우선 몸을 비워야 한다. 찾기가 무지하게 어렵기 때문이다. 아쉬운 대로 버블티라도 먹을까 했는데 버블티 샵도 보이지 않아 기력이 쇠하고 있었다. 이 생선 다금바리가 맞는 것 같은데 참 무섭게도 생겼다. 드디어 대왕 카스테라 가게 발견. 그러나 줄이 세상살이 정말 녹록지만은 않아. 나의 오늘 저녁 내일의 아침이 되어도 대왕 카스테라는 저만치 보내고 포기했다. 먹거리는 쉽지 않은 대만이다. 그렇지만 이 낭만과 구경거리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여긴 노래방. 딴수이 생각보다 길이 매우 길었다. 홍마오청도 있었으나 다른 볼거리도 상당히 많았고 거긴 문을 닫았다. 지금 가는 길은 예전에 갔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밤에는 처음이니까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점점 줄어들었지만 무섭지가 않다. 대만 존나 안전한 것 같다. 진짜 무섭지가 않아. 가는 도중에 경찰서도 보인다. 경찰서 가고 싶어? 의 강변. 밤에 보니 베트남 느낌도 물씬 난다. 아직 베트남은 가보지 못했다. 강인데 파도도 치고 진짜 클래스가 미쳤다. 한강보다 더 큰 것 같다. 개찌렁이 먹는 분도 있고 진짜 폼 미쳤다. 가다보면 운치 좋은 카페도 하나 있는데 저곳이 바로 돈의 맛이 아닐까 싶다. 줄도 길다. 충주시의 일자라는 공무원 세금보틀도 인정한 대만 최고의 카페 스타벅스가 보인다. 여기 경치 아주 죽이제. 한국에는 없는 진정한 맛집도 눈에 보인다. 진정한 맛집 아니면 절대 안 갈 것 같다. 손에 뭐 하얀 게 연기 나는 게 보이네. 터키 사람들도 진짜 많다. 터키 정통 음식 참 많이 판다. 가다보면 소래포구 새우튀김 감성도 느낄 수 있다. 역시 문화선진국 타이완. 소래포구 월미도 감성은 진짜 미친 것 같았다. 외발자전거 진짜 월미도 같다. 새로운 문화와 한국의 감성이 섞여 눈알이 쉴 틈이 없는 딴수이다. 또 가고 싶다. 그러나 또 가진 않았다. 오늘은 갈 곳이 많았기에 딴수에 1시간 정도에 클리어했다. 근데 이때가 6시였는데 해가 다 졌어. 으로 스린야 시장을 향했다. 유바이크 타려 했는데 존나 멀어서 그냥 MRT 타기로 결정했다. 딴수에 오면서 보니까 고층 건물과 아파트, 쇼핑몰도 굉장히 많던데 여기 부자 동네인가 보다. 누가 소개 좀 해줬으면 좋겠다. 득템할 게 있나 벼룩마켓도 살펴봤으나 역시나 없었다. 그래도 이게 낭만이지. 개찰구부터 느껴지는 지옥철의 느낌. 그래도 방법이 없다. 그냥 생각하지 말고 올라탔다. 힘들었다. 다행히 해조선, 특급열차 여러 경험했던 나였기에 숨통이 트이는 MRT. 괜찮았다. 드디어 5년 만에 아시아 최대 야시장 스린야시장 도착. 오후 7시경 스린야시장 도착. 어마무시한 인파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어우 사람 봐라 이씨. 하필 레드라인에 딴수유와 스린이 같이 있어 피할 수 없는 숙명인가 보다. 나도 그랬으니까. 과거에는 공사판만 보여 실망이었는데 완성된 건축물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 여행 시 길을 찾기 귀찮다면 수많은 인파를 따라가자. 그곳이 바로 유명 관광지다. 나의 당연한 말과 같이 따라가니 스린야 시장이 바로 나온다. 인파가 미쳤다 진짜. 일본에는 시부야가 유명하다면 대만은 아마 스린이 유명하지 않을까 싶다. 에는 입구부터 취두부 파티를 시작해서 역류성 식도염이 생겼었는데 다행히 5년 사이의 초반에는 나의 후각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다. 다행이었다. 그나저나 대만이 언제 이렇게 관광대국이 된지 모르겠다. 이 정도일 줄이야 진짜 미쳤다. 그리고 신기하게 과거와 달리 여기저기서 일본어가 무지막지하게 난무하고 들렸다.
아무래도 우리네 남조선과 달리 일본은 연말에 대만을 많이 찾나 보다. 중간중간 야시장을 극복하지 못한 낙오자들이 여럿 보이기도 했다. 약한 사람들이다 진짜. 부모님과 왔다면 내가 두 분 다 업고 다녀야 할 것 같은 인파와 규모 향기였다. 밥을 아직까지 못 먹은 상태였는데 그래도 몸속에 피가 끓어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힘들었다. 이곳이 쓰린 야시장의 메인 스트릿 교차로인데 팀버랜드 가게가 있던 곳이다. 지금은 없던 것 같다. 자랑스럽게도 치즈 핫도그가 장사가 제일 잘 됐고 그 옆가게 알바는 진짜 이뻤다. 줄이 나래비였다. 만 대표 야시장이라고 해도 권리금이 존나 비싸다고 해도 장사가 모두 잘 되는 건 아닌가 보다. 바깥으로 가까워질수록 후미진 뒷골목은 인파가 줄어든다. 월세 비싼데 걱정이다. 나는 BBQ를 제일 좋아하지만 내내 치킨, 한국인은 금지를 시켜 올려준다. 그래도 BBQ가 나는 최고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당뇨는 아니지만 당이 떨어져서 버블티 수혈하러 나왔다. 아주 간절했다. 스린야 시장은 마사지가 비싼 편이다. 심원등에서 받자 반값이다. 2시간 전부터 해가 져서 8시에서 9시쯤 됐겠구나 했는데 아직 7시다. 이호. 체인점 중 코코를 제일 좋아하지만 우스라는 정통의 맛이 있지. 우스란 버블티 라지. 나중에 춘수당에서 200원 주고 버블티 먹었는데 본점이랑 다르다. 돈 날렸다 시장. 수부 들면 명동에서 4,000원에 파는 걸로 나오는 붕어빵 여기서도 판다. 맛없어 보이고 비쌌다. 맛없어 보였다. 설탕물로 잠시 원기 회복하고 다시 지옥의 문으로 들어섰다. 비위가 약한 사람들에게 대만 식당은 정말 쉽지 않다. 그러나 궁금하긴 해서 구경은 오질나게 했다. 이상한 비빔밥, 비스무리한 것도 파는데 아무래도 대만 음식인 것 같다. 엄두가 안 난다. 근처에서 하수구 향기가 조금 나서 경계했었는데 다행히 모양만 지도 보인 강정이었다. 좀 먹을만해 보였다. 한식 스테이크로 내 위를 채워볼까 생각했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무리였다. 사람이 너무 많았다. 사람이 있는 야시장의 메인 거리로 가면 그때부터는 진짜 조심해야 된다. 진짜로. 이런 시장 드디어 위기에 봉착했다. 인파로 인해 못 움직이는데 치두부 전문점 바로 대면. 후각을 최대한 통제한 채로 구강호흡을 시작해 치두부 전문점을 피해갔다. 힘들었다. 그 뒤에는 후각을 지켜낼 수 있는 먹거리 위주로 팔아 다행이었다. 치두부 없었다. 스바라시. 대신 크게 맛있어 보이는 음식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 먹을 게 진짜 없네. 이 시장에서 투탑을 고르자면 곱창국수와 지파이집이 줄이 제일 길었던 것 같다. 진정한 패스트푸드는 곱창국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다. 한국으로 치면 기다식당 들어가서 이모 2명이요 하면 1분 만에 나오는 그런 갬성. 진짜 사람 없으면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저기서 30분을 갇혀서 걸어갔다. 대만 음식 도저히 못 먹겠는 사람들은 닭고기구이나 과일로 연명하는 걸 추천한다. 그러나 겨울은 쉽지 않아. 닝샤야 시장에서 닭꼬치 먹어봤는데 한국 대학로 닭꼬치 절대 따라가지 못하고 그게 최고다. 야시장에서 가성비 좋은 메뉴 중 하나가 만두였는데 대만 특유의 맛이 나서 이것도 좀 호불호가 있어. 식재료와 음식의 질은 일본, 한국, 대만 순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기교를 부려도 한국 음식이 제일 낫다. 참고로 대만에서 사람이 없으면 그 집은 진짜 피해 가자 진짜. 그래서 왕자 치즈 감자 하나 팔아줘야 남녀노소 공략 가능한데 안 파네. 아쉽다. 겨울에 티셔츠 하나 걸치고 나왔는데 온몸이 땀에 쩔었다. 후덥지근한 12월에 30일. 야시장에서 해송이 구이집 줄이 참 긴데 이거는 만드는 속도가 진짜 느리다. 그래서 줄이 더 서 있는 것 같아. 구워봐.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저게 대만 사람들의 소울푸드인가 보다. 진짜 골목마다 2군데씩 파는 것 같아. 이 메추리알도 구이가 손 진짜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의외로 장사를 많이 하더라. 손익이 좋은가 보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 큰일 났다. 와, 미쳤다. 이번 스림에서 다행이었던 점은 취두부 전문점을 아직 하나만 맞이했다는 점이다. 아직까지는. 스로간이 이제 숨통에 좀 트인다. 먹거리는 근데 더 없어졌다. 오. 머리통만한 애호박 아니고 아보카도는 처음 봤다. 진짜 비쌀 것 같은데 아닌가? 진짠가? 안수위에서도 얘기했던 내용이지만 쓰레기통 있으면 무조건 쓰레기 비우자. 스린야 시장 와서 처음 맞이한 쓰레기통이다. 여기 아니면 이제 버릴 곳 없다. 진짜 찾기 힘들다. 어우씨. 사람들이 대만 물가가 저렴하다고 얘기하는데 절대 아니다. 일본보다 비싸다. 저 꼬치 하나에 최소 2,000원에서 6,000원이다. 잘못 고르면 5만원 순식간에 날라간다. 혹여나 하고 애플망고가 파나하고 봤는데 내가 싫어하는 석가만 존나 판다. 아우씨. 스린에서 하스타 지파이가 유명하고 맛있어서 하나 사볼까 했는데 이 줄을 보니까 미친 짓이라는 걸 바로 깨달았다. 이 줄다 씨. 하스타 지파이 옆 골목이 오락골목인데 여기 빼고는 이제 기념품을 팔지 않는다. 망고 젤리 살 때가 흔치 않다. 대만 처음 왔을 때 여기서 망고 젤리 20박스 사갔었는데 이번에는 못 사와서 아쉽다. 빈손이다. 5년 전까지만 해도 미남 미녀 형님들이 가게에 있었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머님들이 계신다. 한국에서 요새 유행하는 데모펀치 망치질 게임도 있었다. 하는 사람이 없네. 아이러브 타이완티 하나 사가려다가 그냥 말았다. 생각보다 비싸다. 그냥 말았어. 중간중간에 하나 투어, 모두 투어, 노란풍선 등 국내 메이저 여행사 팻말이 보였다. 부러웠다. 이런 쌍 하필 마지막 골목에서 취두부 전문점을 또 맞이했다. 어우, 위산이 역류할 것 같다. 와, 여기 진짜다. 영상으로는 맛있어 보이나? 스린 관광 이제 슬슬 마무리하기로 했다. 대만풍 지대로 받고 돌아가는 것 같다. 지대로다 진짜. 옛날에는 골목마다 큐브 스테이크 있었는데 저거 먹으면 진짜 배 아플 확률 진짜 높다. 진짜 야시장에서 조금만 먹을만 해도 줄이 나래비다. 줄이 없으면 진짜 그 집은 패스하자. 진짜 미각 통제하자. 마무리 존나 강렬하다. 스팅키 토fu. 와, 이걸 볼 줄이야. MRT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바깥 구경도 할 겸 버스 타고 타이베이 메인역으로 하겠다. 렛츠고. 대만에서 몇 안되는 찍은 셀카이다. 요새는 셀카는 거의 안 찍는 것 같다. 살 빼야지. 우리나라는 조선 총독부를 30년 전에 부셨지만 여기는 아직 보존 중이다. 내가 가본 기차역 중에 제일 멋진 기차역 타이페이 메인역 도착. 진짜 어마무시하다. 멋지다. 근데 내리면 버스 정류장에서 시린내가 아주 환장한다. 역겹다. 옛날에는 이 정도로 노숙인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아예 둘러싸고 있다. 진짜 좀 그래. 제일 사람들 왕래가 많고 멋진 건물이 노숙인들로 둘러싸여 아이러니하다. 참. 어우. 또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도 깊게 스며들어 있다. 안에도 그득하다 진짜. 다행히 사람들한테 달려드는 이들이 없긴 한데 그래도 치안상 좋지 않아 보인다. 좀 무섭다. 그리고 들어가서 식당과 디저트 가게를 봤는데 대만의 물가 진짜 살벌하다. 무섭다.
대만에 와서 워킹홀리데이나 사업을 해봐야 하나? 하이 정도의 음식 가격이다. 저 케이크 포장만 되는데 가격이 최소 8,400원. 와, 도시락도 과거에는 100원짜리 위주였는데 물가 참 많이 올랐구만. 비싸다. 환율도 올랐는데. 이틀 뒤가 새해라 그런가 크리스마스 트리와 행사를 진행할 세트가 많이 보였다. 멋졌다. 다음에는 무조건 동행구에서 다녀봐야겠다. 주변에 대만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카페에서 구해야 된다. 대만 물가 충격 플러스 메인역 구경 마친 뒤 다시 무법지대로 튀어나왔다. 어우 냄새. 역 건너편에는 아직 살아남은 어학원들이 즐비했다. 한국어 학원도 있었다. 한국어 잘하는 사람들 많다고 한다. 메인역에서 대만의 명동 시먼딩이 그리 멀지 않았기에 걸어가며 시내 구경을 했다. 먹거리도 있었다. 원래는 이쪽이 재수학원도 있어서 그런지 저렴한 먹거리가 많이 보였는데 식욕은 없었다. 대만판 토스트 쇼자빙도 팔았는데 요거는 다음날 아침에 2개 사서 먹었다. 든든하이 좋았다. 적어도 대만향이 좀 날 수 있지만 아주 조금 나도 호불호 없는 음식이라 자부할 수 있다. 가격도 베리굿. 딩으로 향하다 보면 타이페이 시립 미술관도 보이는데 와 진짜 미쳤다. 좋다. 10분 정도 걸어가 드디어 시먼딩 도착. 여기도 인파가 술이 만만치 않네. 대만에서 버스킹 하려면 무조건 오디션 합격하고 허가받고 해야 된다. 깐깐하고 돈 벌기도 힘들다. 어딘지 얘기 안 하면 여기가 대만인지 명동인지 분간이 안 갈 듯하다. 진정한 설탕과 뭔지 설탕 맛 탕으로도 많이 판다. 대만 딸기는 거르자. 걸러. 시먼딩도 정말 많이 바뀌어서 눈이 진짜 즐거웠다. 꼭 가봐야 할 곳이다. 겨울 진짜 좋아. 중간중간에 제일 목 좋은 곳에 한국 음식점들이 국뽕을 드높여준다. 이것이 바로 두끼. 오. 대만의 밤거리 진짜 즐길거리 볼거리 많다. 나는 아니지만 먹거리도 많다. 많이 즐겨보자. 막날에 시먼딩 못 간 게 정말 아쉽다. 저 그림이 단돈 10,000원인데 못 사간 게 아쉽다. 다음에 가봐야겠다. 어느 유튜브 쇼츠에는 봤을 때 유럽에서는 저 그림 30,000원이었는데 물가가 미쳤다. 3분의 1이다. 유일하게 사람이 없는 영화거리이다. 31일에는 무슨 행사를 했는데 그때도 텅텅 비어 있었다. 아까 먹은 버블티 칼로리를 모두 소진해서 삼형제 빙수 왔는데 줄이 또 요 앞에 먹거리 많은데 나는 지파이랑 삼형제 빙수만 먹을 수 있다. 굴전은 못 먹어요. 소소하니 좋은 서양 형님이 팔찌를 판다. 저거 잘 팔리던데 부럽다. 부자일 것 같다. 많이 파는 것 같았다. 내일은 못 올 수 있을 시먼딩이기에 왔을 때 끝까지 빨아먹었다. 진짜. 유니클로 골목 쪽에 길거리 음식 많이 파는데 거기서 왕자 치즈 감자에 또다시 영접. 오일토핑 먹는 사람들 많은데 개인적으로 하와이안이 제일 가성비다. 옥수수, 치즈. 역시 친일의 나라 대만이라 그런지 돈키호테. 와 근데 가격은 일본보다 훨씬 비싸네. 오늘 보면 최악의 실수 바로 파스타 지파이 주문한 것이다. 이곳 시먼딩에서 줄이 하나인 줄 알았는데 주문줄이랑 음식줄이랑 따로 있었다. 60명이나 기다렸다. 옆 가게에서 버블티 사 먹으라고 할인 쿠폰 줬는데 옆 가게 비싸다. 그래서 패스했다. 편의점으로 바로 향했다. 줄 서는 게 싫어서 계속 굶주렸었는데 이 맛대가리 없는 지파이 먹으려고 1시간을 기다렸다. 가격도 옛날 대비 좀 비쌌던 것 같다. 뼈도 진짜 크다. 환율과 가격 모두 올랐다. 맛을 총평해보자면 방금 튀겼지만 튀긴지 2시간 된 맛 플러스 진순이 스프 뿌린 맛인데 더럽게 뻑뻑하고 맛없었다.
다음날 양명산을 가야 해서 컨디션 조절할 겸 12시쯤 집으로 귀가했다. 역시 건전한 대만이라 가는 길에 술집도 사람도 없었다. 대만의 밤거리는 쥐새끼가 득실하다. 이렇게 많은지 태어나서 처음 봤다. 크고 굵직했다. 아쉽게도 숙소에 정수기가 없어서 야쿠르트 플러스 생수 사러 편의점에 들렸는데 진짜 너무나 비쌌다. 생수가 1.2리터 1,500원이라 부담됐지만 나의 건강을 위해 플렉스 해버렸다. 요구르트도 함께. 낮에는 낭만이 있었지만 밤에 오니 조금 무서운 나의 대만 숙소였다. 낭만은 넘쳤다. 밤 12시 넘어서 들어갔는데 아직 집에 아무도 없어서 닭살이 조금 돋았다. 무서웠다. 혼자 자는 거 무서워한다. 문 여는 방법을 몰라서 뻘짓하다가 다행히 열고 들어갔다. 문 여는 게 힘들다. 대만 새해맞이 여행 첫날 시마이 25,000원에 구한 기적의 숙소. 독방을 서서 그런가 5시간만 자도 아주 개운했다. 2시에 잤는데 집을 쉐어하는 그들은 들어오지 않았다. 결국 얼굴은 못 봤다. 23년 마지막 날 나는 양명산에 가기로 결심했다. 간밤에는 그렇게 무서웠던 대로변이 아침에 나오니 낭만 그 자체였다. 와이씨, 31일에 갈지 1일에 갈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나의 결정에 스스로 감탄했다. 오늘이 짱이다. 대로변이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깨끗했고 이 상태만으로도 아주 개운했다. 어제는 유바이크를 안 탔었는데 오늘부터는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유바이크 적극 활용하기로 결심을 했다. 유바이크를 타보니 30분 이내 공짜가 아니라 5원 기본요금이었다. 약 200원 돈이다. 추가로 반납하고 같은 자전거를 바로 다시 대여할 수는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때 처음 알았다. 가오슝의 길도 낭만 그 자체였는데 타이베이는 그와 견줄 경치가 아니었다. 더 끝내줬다. 지금 있는 곳은 중샤오 준하인데 백화점이 밀집한 곳이다. 아침이라 그런가 사람이 매우 없었다. 나도 언젠가는 저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백인형님 조깅하는 거 진짜 멋지다. 중간에 타이베이 최고의 조식 식당 푸앙또우장이 있었으나 줄이 최소 1000단이었다. 저 큰 건물을 2바퀴나? 아침에 보는 타이베이 메인역 정말 절경이다. 미쳤다. 맨날 오고 싶다. 다음날에도 그래서 또 왔다. 유바이크 새끈하게 주차 완료하고 메인역 뒷골목 아침 식당으로 향해봤다. 원래 만두도 좀 먹어보려고 했는데 고기 만두가 없어서 패스했다. 양배추 만두만 있더라. 대신 다른 먹거리가 많아서 이것저것 먹어볼까도 했었는데 하필 산에 가야 해서 배가 아프면 안되기 때문에 못 먹었다. 조식 식당에서 파는 샌드위치, 토스트, 햄버거 정말 맛있다. 저것도 못 먹어서 정말 아쉬웠다. 사람들도 적당히 있고 먹거리도 참 많아서 처음으로 음식에 대해 만족했다. 대만은 조식 맛집이다. 먹이 싸고 다 좋은데 먹고 갈 곳이 없어서 그 부분이 참 아쉬웠다. 그래도 테이크아웃 성공. 4곳의 식당 중에 엄청난 고뇌에 빠졌지만 결국 대만에만 있는 쇼자빙 선택. 2개 선택. 아주머니가 반죽 비랴 밀가루 구우랴 토핑 올리랴 계산해주랴 호떡집에 불난 느낌으로다가 쇼자빙을 야무지게 구우셨다. 대만 가기 전날에 꺼바로우랑 총자빙 먹었었는데 그거보다 담백해 보이고 맛있어 보였다. 대만에 왔으니 탄산 대신 감성 가득 밀크티를 선택했다. 당도가 딱이었다. 굿. 쇼자빙은 계란치즈 햄 계란에서 하나씩 시켰다. 하나만 먹어도 아주 든든하이 고소하이 좋았다. 메인역 버스 정류장에서 야하게 입은 모델이 촬영을 하고 있었다. 이때는 촬영 종료 좀 아쉬웠다. 보지 못해서. 대만은 역시 문화선진국이다. 양명산 가는 버스를 타야 하는데 우선 처음 타려던 거는 시간이 한참 남아서 다른 버스를 타기로 결정했다. 260번 타려 했는데 찾기 너무 어려웠다. M8번이 어디야? 여기저기 보러 다니다가 결국에는 지하로 내려가 반대편으로 향해봤다. 북쪽으로 향했다. 메인역이 종점인 것인지 시간표가 있어서 15분 전 부랴부랴 찾아갔다. 지하에도 사람이 바글바글했다. 메인역에 들어갔는데 오전 10시에도 사람들이 아주 북적북적거렸다. 거기다가 야하게 입은 분들 왜 이렇게 많은 것인가. 거적대기만 걸치고 다녀서 아주 그리고 이런 화장실은 처음 봤다. 화장실이 갑자기 지하에 있네. 다른 건 또 없었는데 화장실만 지하로 쏙 빠져 있었다. 다행히 위기 극복하고 260번 버스 타러 M8번 입구로 갈 수 있었다.
반대쪽에도 노숙자촌이 장난 아니었다. 대만 경제 겁나 안 좋나? 진짜로? 이때까지만 해도 날씨 진짜 기가 막혔다. 양명산 가기 제일 좋은 날 같았다.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대만 사람들, 양명산 가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았다. 이게 다 그 줄이다. 잘 모르더라도 등산복 입은 사람들 따라가고 따라 내리면 거기가 바로 양명산이다. 아니면 할 수 없다. 대만의 필리핀, 동남아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 길 가면서 주말 시장도 하는 거 간간히 보였다. 정확히 양명산이 어딘지 모르고 출발했던지라 아주 흥미진 외곽이 있는지 가면서 알았다. 가는 내내 또 능지가 없는 것 마냥 미쳤다라는 말을 혼자 반복했다. 날 계속 쳐다보더라 사람들이. 양명산 대략적인 위치가 지안탄에서 차로 10분 거리다. 생각보다 가까웠고 갈만한 것 같다. 양명산 가다보면 길도 굉장히 험한데 고급 외제차도 진짜 무지하게 많았다. 260번 종점에서 내리면 108번을 타야 하는데 너무 공부를 안하고 갔던지라 그냥 걸어갔다. 나는 이곳이 첫번째 관광지 소유갱인지 알았는데 이런 시장 아니었다. 잉어만 겁나게 많이 보였다. 걸어서도 모든 관광지를 향할 수 있었으나 6시간에서 9시간 정도 계획해야 한다. 그리고 초반에 힘들었던 게 등산로 출입구에서 취두부를 판다. 오리지널로다가. 후각대로 장난 아니다 진짜. 이때까지만 해도 진짜 죽인다 남발했다. 그런데 슬슬 비가 오네. 편한 등산로라 그런지 어르신들 위주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 젊은이는 나 혼자였다. 유일무이했다. 등산로에서 핫도그랑 고구마 파는 거 레전드였다. 막걸리는 팔지 않았다. 건전했다 아주. 이상한 터널이 있네 생각했던 곳이 진정한 등산로의 출발점이었다. 발에 물집이 많이 생긴 상태라 초반에 고통에 휩싸여 매우 힘들었다. 쩔뚝쩔뚝 걸어갔었다. 아직 양명산의 등산로 출입구도 못 간 상태이나 뒤에는 낙오자들이 생기고 있었다. 아침에 9시 전에 나왔어야 했는데 너무 여유를 부렸다. 버스도 놓치고 이때까지만 해도 진짜 더워서 반팔만 입고 다니려 했는데 긴팔은 필수다. 후리스를 가져가야 될 것 같다. 진정한 등산로 바로 밑에는 아주 고급진 카페와 악취가 심한 화장실이 있다. 양명산의 진정한 등산 이제 스타트다. 한라산보다 높다는데 아주 두근두근거리고 걱정이 됐다. 우선 260번 버스를 타고 오면은 올라와서 여기서 이렇게 아까 거기 계단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하고 여기 칠성산 꼭대기 갔다가 목표는 칠성산 정상과 청강내초원, 소유갱, 유황온천이었다. 무지막지한 코스였다. 슬랙스에다가 슈퍼스타 허연 거 신고 갔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다. 대만의 산 정말 가파르다. 아니면 내 체력이 너무 줄어들어서 그런가? 둘 다인 것 같다. 아직은 초반이라 경사가 완만한 등산로도 종종 보였다. 한국보다 더 잘 돼 있는 것 같았다. 경치가 아주 죽였다. 이런 시장 출발한 지 1시간쯤 됐나? 안개가 그윽하네. 구름인가 안개인가 앞이 전혀 보이지가 않았다. 거기다가 중간에 들깨떼 있어서 아주 시겁했다. 이런 시불에 겁이 나기 시작했다. 나는 강아지도 못 만진다.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도 빠져나오니 또 사람이 없다. 들깨가 나올까 무서워서 걸음이 빨라졌다.
안개 때문인지 주말이라 그런지 유명한 라디오 방송국도 문을 닫았다. 이곳이 원래 관광지라고 한다. 체감상 아직 산 중턱도 아닌 것 같은데 날씨가 솔찬히 추워졌다. 비도 와서 굉장히 추웠다. 한기가 느껴졌다. 사람들이 조금 보여서 그 사람들을 따라갔다. 길을 모르니 이거 원 두렵다. 진짜 보이지도 않고. 중간에 호수인지 연못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높은 산에 백록담 마냥 신기했다. 근데 보이지가 않네. 어우, 안개랑 비 때문에 길이 너무 미끄러웠다. 저기서 2번 넘어졌는데 다행히 멀쩡했다. 겨울의 양명산, 안개 안 낀 날 오는 게 어렵다던데 진짜 귀신이 고카이 노릇이다. 아래는 해가 떠 있었다. 2시간 30분 정도 산에 오르다가 결국 포기하고 안전을 위해 하산하기로 결정했다. 랭수갱이라고 해서 유황 조격탕이 있는 곳에서 잠깐 계획을 수정하기로 했다.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 원래는 이런 공용 조격탕 이용 절대 안 하는데 날씨도 너무 춥고 발도 너무 아파서 담궈보기로 결정했다. 순간 한국 온양에 간지 알았다. 막상 발을 담궈보니 피로가 쫙 풀리더니 유황온천이라 그런지 원래 그런 건지 너무 좋았다. 자리내주신 아주머니 어르신들 감사합니다. 덕분에 상류에서 깨끗한 물에 발 담글 수 있었습니다. 무조건 걸리지 않았어요. 건너편에 있는 정자에 가서 물티슈로 물 닦고 발 말리고 양말 다시 신고 출발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 보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참 보이지도 않고 막막했다. 버스 다시 타기로 했다. 내려가던 거 다시 올라가서 108번 버스 타고 대초원 가기로 결정했는데 과연 갈 수 있으려나? 알고 보니 조국탕 밑에 버스 정류장이 있더라. 근데 이게 어느 방향인지를 몰랐다. 그냥 한 방향밖에 없더라. 근데 여기는 버스가 2대밖에 안 다니는데 사람들이 추위만 존나 떨고 타질 않는다. 왜 안 탔지? 나도 이때 이 버스를 타면 안 됐었는데 어우 후회가 진짜 밀려온다. 구경을 못해서 나머지를. 이런 쌍 대초원에 가서 들수 구경 좀 하려고 했건만 방향이 반대 방향이라 원점으로 복귀했다. 고민 끝에 다시 돌아갈까 신년 불꽃놀이 볼 체력을 아낄까 고민하다가 하산 결정. 그냥 하산하는 아무 버스나 탔는데 운이 좋게도 지안탄역 수림야시장 건너편 가는 버스를 탈 수 있었다. 대만의 대통령 총통을 신년에 뽑아서인지 선거운동이 아주 활발했다. 푸른색이 보였다. 신년 불꽃놀이와 야시장 투어를 위해 체력 안배를 위해 중샤오드나로 렛츠고 버스 타고. 30분 만에 집 근처로 도착. 주말인데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이 야행성에서 그런가 보이지가 않는다. 과일을 사 먹을까 했는데 역시나 망고도 없고 구미가 땡기질 않아서 그냥 패스했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좀 비쌌다. 이렇게 다녀서 나란 놈은 4일간 10만원 밖에 안 썼나 보다. 다음에 또 가서 이 돈을 써야겠다. 옛날에는 공사만 하던 타이베이 아레나 앞에 하차. 굉장히 멋지고 깔끔했고 다음날에도 한번 다시 와봤다. 한 30분 정도 걸으면서 주변 구경하고 길도 잃다 보니 집 근처에 어느 정도 도착할 수 있었다. 낮에 와서 다시 보니 이 숙소 계속 마음에 든다. 근데 들어가니 사람들이 또 없다. 문 여는 거 좀 까다로워서 열쇠가 있어도 집에 못 들어가서 3분 정도 칠랑이 하다가 겨우겨우 들어갔다. 한 시간 30분 정도 쉬다가 해가 진 후에 나와서 중정기념관 구경 플러스 야시장으로 출격했다. 어제와 달리 날씨가 좀 쌀쌀해서 외투가 필수였다. 종잡을 수 없는 대만의 겨울이다. 오늘은 유바이크를 타야 해서 두꺼운 반팔에 자켓 하나 걸치고 나왔다. 나이스. 자전거도 마침 2대가 있었다. 버스를 타고 갈까 MRT를 타고 다닐까 하다가 낭만 충전 유바이크 또다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중정기념관 항상 낮에만 왔었는데 야간에 와봤다. 와, 야간 중정기념관 진짜 폼 미쳤다. 근위병 교대식을 못 봐서 아쉽긴 하나 야간의 중정기념관 진짜 야경이 끝내주는 곳이다. 근위병 교대식은 17시 마지막인 걸로 아는데 처음 가는 사람은 명심하자. 역시 실물은 주간, 사진은 야경이 더 멋진 것 같다. 세월이 흐르면서 깨달았다. 주변을 둘러봐도 혼자 온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거기다 한국인은 더더욱 없었고 거의 다 동남아 분들이었다. 역시 대만의 아버지 장제스 기념관이라 그런지 대대적인 새해맞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다음날 야시장에서 만난 누님은 여기서 3시간 동안 저거 구경했다는데 이 추운 날씨에 대단했다 진짜. 말일에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던데 저기서 3-4시간 있던 사람들 대단하다 참. 복사 붙여넣기 한 거 맨키로 핫도그집에 줄 나래비로 서있는 야간 벼룩시장. 타이베이 주말 벼룩시장에서는 살 게 많았는데 이런 가판 실속이 없다. 친일의 나라 대만이라 그런가 여고생들이 상점 열고 손님들 호객도 하더라. 신기반기 일본 같았다. 한적하긴 한데 뭔가 장대하다 느낌이 딱 드는 연말의 대만 중정기념관이었다. 눈요기 대충 한 다음 용산사 심원 새해맞이 코스 드디어 렛츠고 했다. 엄청 계획적이다. 가는 도중에 존나 맛있어 보이는 로컬 치킨집에서 주문했는데 못 먹고 가게 하네. 분명히 2티어 했는데 다시 살펴봤지만 역시 대만 가성비 물가가 그리 좋은 것 같지는 않다. 슬프다. 저게 12,000원이다. 치킨집 아줌마가 2티어 OK에서 시켰는데 배신당해서 용산사 공원에 왔다. 무섭다. 여기도 노숙인이 매우 많아서 방해 안 받고 치킨 먹을 장소를 탐색하는데 한 10분 정도 돌아다녔다. 치킨 1000입 물었을 때는 괜찮네 생각했고 두 번째부터는 말이라는 말만 계속 나왔다. 아주 닭뼈도 시꺼먹고 피도 그득해서 식욕이 확 사라지더라. 한국이었으면 리뷰 평점 1점이었다. 대충 먹고 버렸는데 치킨 버린 건 처음이었다. 용산사 앞이 청학동 플러스 탑골 시장 짬뽕 시켜놓은 느낌이라 할렘 느낌이었고 무섭다. 일본 사찰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사찰은 뭔가 갈 때마다 소름이 돋지만 우아라는 소리도 나온다. 볼 게 정말 많은 대만이라 사찰이 주요 관광지라는 게 살짝 이해는 가지 않았다. 거기다가 용산사 주변이 유일한 우범지역이라 안 좋은데 사람이 몰리는 이유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밤에 한 바퀴 돌면 이야 라는 감탄사가 한번 나올 만한 것 같긴 하다. 멋있다. 윷놀이 비스무리한 젊게 보는 대기줄이 너무 길어 그냥 패스했는데 저를 몇 번 하는지 모르겠다. 이야 라는 감탄사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좀 음산해서 무섭다. 근데 저기 맛있는 거 많이 누워있어서 제일 오래 머물렀었다. 역시 사찰도 현대화 흐름 트렌드에 발맞춰 수익사업을 아주 활발히 하고 있었다. 생각보다 비쌌다. 이제 볼 것도 많지만 사람에 치이지 않는 화시지의 야스 도착. 여기 아주 좋다. 4일 동안 스린, 화시지에 닝샤 갔었는데 화시지에가 종합적인 면에서 최고다. 스린이랑 닝샤 진짜 사람에 껴서 의지와 상관없이 밀려다녔었는데 화시지 아주 좋구만. 우버이츠도 인정한 진정한 맛집 홍두병을 20원에 사먹었다. 장사 열심히 하쇼. 맛이 6가지 있었는데 하나만 산 나 자신에게 칭찬을 날리고 싶다. 정말 잘했다. 와 진짜 맛없네. 비위가 약하다면 역시 대만 야시장 쉽지 않다. 치두부 조심하시길 바란다. 분석 결과 치두부 맛집 간판 보통 노란색과 초록색 많이 있다. 주의하자. 조심하자. 피해가자. 그냥 오뎅인지 청새치 오뎅인지 모르겠는데 위생이 참 살벌하다. 두렵다. 바닥에 오뎅이 있다. 대만의 정통 민물장어는 도전하지 못하겠다. 저 검붉은 게 민물장어다. 미쳤다. 중간중간에 길거리 생활의 달인도 보이고 보물 같은 곳이 많다. 여긴 가성비도 아주 좋다. 족발을 많이 먹는 나라 1등, 2등이 중국과 대만이 아닐까 싶다. 한국은 한 3등 정도? 화시지에는 현지인 중심이라 그런지 야동 CD도 판다. 그거 사가면 불법이다. 이것도 이름이 있는 야시장 골목이지만 다음에 한번 알아봐야겠다. 이름이 뭔지 까먹었다. 아무래도 저 비단뱀은 장수의 상징이 아닐까 싶다. 5년 전부터 봤던 비단뱀이다. 옛날에는 사진 찍지 말라고 경고판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장님조차 포기한 것 같다.
골목이 2개다. 나름 규모가 좀 되는 시장인데 먹거리도 2번째 골목이 더 많다. 2번째는 현지인 진짜 많다. 루러우반부터 고급 횟집까지 진짜 다양하게 식당이 많다. 야시장에도 애플망고 빙수 진짜 맛있게 먹었던 과일가게 겸 주스집이다. 애플망고 달랬더니 업돼서 파인애플 플레이트 얘기했더니 오케이 받았는데 이런 시장 받아보니 파인애플 주스다. 주스는 좀 밍숭맹숭하고 별로였다. 진정한 황학동 비스무리한 거리로 향해봤다. 여기는 진정한 우범지역이란다. 여긴 무섭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야식꾸리하게 입은 이쁜 누님들이 옆에 몰려다녔는데 뭔가 싶었는데 여기가 바로 홍등가 비스무리한 곳이라고 들었던 것 같다. 근데 진짜다. 역시 범상치 않은 동네다. 애완돼지는 살아생전 처음 봤다. 근데 다음날 또 봤다. 컸다. 안에 오면 정통커피 브랜드 85도씨 한번 제껴줘야 해서 나트륨 커피 라지 갈겼다. 케이크도 한 사발이 하려 했는데 우선 비주얼이 그닥이고 가격도 비싼 편이다. 커피도 한국에서 메가커피 먹으려니 좀 비싼 것 같다. 소금커피 3,200원이다. 먹고 싶은 생각은 없으나 저 집은 햄버거를 안 판다는 건지 판다는 건지 궁금했던 순간이다. 뭐지? 시먼딩은 튼튼한 2다리로 도착. 시먼딩은 오늘도 역시나 사람 폼 미쳤다. 여긴 홍러우청 앞. 시먼딩 한 10번 오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 홍러우청은 처음 와본다. 뭐지? 왜 안 와봤었지? 중정기념관에서 봤던 가판 복붙 다시 보는 중이다. 홍러우청 뒷골목에 바가 있는데 게이바도 있다고 한다. 무서워서 대충 빨리 훑어봤다. 첫날에는 니트 하나만 입어도 더워 뒤집어내는데 31일은 17도였다. 이거보다 더 내려갔다. 시부야는 안 가봤지만 시부야 횡단보도도 이렇지 않을까 싶은 순간이다.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공연들이 있어 보는 재미가 쏠쏠해서 2바퀴 정도 돌다 갔다. 살 건 없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유니클로 한번 가봤다. 옷이 한국보다 비싼 대만이다. 내려가던 중에 지하는 여성 매장이라 바로 역회전해서 거슬러 올라갔다. 어제는 사람 더럽게 없었던 영화의 거리, 오늘은 적당히 없었다. 흑백 MC들, 요요도 하고 재미없는 공연도 많이 해서 바로 시선 돌려 달아났다. 진짜 재미없었다. 나는 아무래도 정크푸드 마니아인가 보다. 밤 10시 새해 맞이하러 가면 먹을 게 없어서 맥날에서 맥더블 바이셉트로 허기와 기력 좀 채우고 가기로 했다. 생각보다 비싼 대만의 맥날이다. 역시 대만 물가 한국보다 비싸다. 번호표 잃어버려서 어디 타다가 도움받고 5분 만에 내 햄버거 찾아왔다. 맥더블 플러스 콜라 4,000원 이하여서 가성비 나름 나쁘지 않지만 하나로는 배가 안 찬다. 가격도 비싼 편인 것 같다. 정크푸드로 쌓은 칼로리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또다시 유바이크 선택. 버스로 1시간 30분 걸린다는데 자전거로 30분 걸리면서 바로 유바이크 선택하고 찍었다. 시먼딩에도 101타워까지 가는 동안에 대만 정부 시설들이 많은데 그 앞에 M16 든 군인들이 있어서 약간 후달렸다. 군필이지만 길바닥에서 무장군이 보니 후달리네. 근처 가면 자전거 반납할 곳 없을 것 같아서 15분 거리에 주차하고 걸어갔다. 근데 생각보다 멀었다. 어우씨. 이런 쌍 화장실 가려고 발 질질 끌면서 전철역 올라가는데 화장실이 없는 역이었다. 아우씨. 어느 순간부터 무지막지한 오토바이 부대가 보인다. 내가 향하는 곳 후이안 공원이다. 목적지까지 가는 중인데 가는 도중에 야경이 괜찮아 보이는 곳도 참 많았다. 여기서 볼 걸 그랬다. 11시 10분쯤이었는데 아직까지는 경쟁이 치열한 것 같지는 않았다. 지금 보니 조금 전 지나친 주차장 앞이 최고 명소였던 것 같다. 가깝고 시간도 너무 애매하고 화장실 갈 겸 최고의 엘리트 대학 타이페이 메디컬 유니버시티에 정착하기로 했다. 다행히 앉아서 대기할 장소가 있었다. 10분 정도 지나니까 앉을 자리가 없어지기 시작했다. 다행이었다. 여기도 나쁘지 않은 장소였다. 이거 보시는 분들 타이베이 메디컬 유니버시티에서 보자.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라 그런지 신호등도 마탱이가 가고 있었다. 껌뻑껌뻑거리네. 24년이 되기 20분 전 한국은 이미 해피 뉴 이어 한 이후이다. 옆에 필리핀 형아들 몰려오기 시작했었는데 좀 무서웠다. 날 계속 쳐다봤다. 24년이 되기 10분 전 두근두근 거렸다. 와
5분 정도 남았을 때부터 이제 길거리가 슬슬 막히기 시작했다. 와, 뭐지? 연배가 좀 돼 보이는 친구들이었는데 어른이 돼서도 낭만 미쳤다. 나도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해피 뉴 이어 웰컴 2024 굿바이 2023. 사진은 잘 나왔으나 연기가 많이 나와서 조금 아쉬운 불꽃놀이 축제였다. 이제 눈치게임 시작. 나는 상관없다. 12시 되자마자 사람들 뛰쳐나간다. 롯데타워보다 낫지만 백일타워가 더 아우라와 풍미가 있어 보인다. 쉽게 경험해보지 못하는 자정의 길거리 행보. 감성 미쳤다. 나는 미친놈인가? 메디컬 대학교부터 원오원 클럽거리 중샤오두나까지 걸어가기로 결심. 좀 추웠다. 역시 101타워 근처가 부촌이라 그런가 길거리도 매우 깨끗하고 쾌적하고 좋았다. 이 동네 사람들은 연말에 좀 빡칠만한 요소가 있지만 조만권은 그래도 최고라 부럽다. 이야, 인파가 장난이 아니구만. 여기저기 틱토커, 유튜버, 버스킹하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이 보였다. 밤 12시였다. 경찰들도 많아서 매우 안전해 보였다. 전철역은 진짜 지옥이더라. 42시간 무정차라고 했다. 전철이 42시간 무정차 운행이지만 중요한 건 탈 수 없다는 거다. 숙소 근처인 게 짱이다. 그래도 통제가 잘 되고 있어서 길거리 통행에는 큰 문제가 없었고 위험하지 않아 보였다. 클럽거리도 어떤가 들어가 봤는데 이런 샹 인파 휩쓸려 죽을 뻔했다. 못 움직이고 있는데 사방에서 짜이요 하면서 존나 밀어서 진짜 겨우 탈출할 수 있었다. 12시 30분쯤이었는데 이 시간에도 버스킹 하는데 나나 혼자여도 즐기며 아주 즐겁게 갈 수 있었다. 이런 건 처음이다. 전철역 들어가는데 막혀있는데 그걸 위해 공연, 행사를 하더라. 사람들이 더 몰려들었다. 이런 대로변을 자정해. 그것도 새해 걸으니 진짜 감성에 중독된다. 낭만과 그 자체다. 쉽사리 하지 못할 경험이다. 진짜 숙소만 싸게 구할 수 있다면 여러 번 갈만하다. 여러분도 대만으로 갑시다. 중화권이라 그런지 새해 기념으로 복이 써져 있는 빨간 봉투를 팔았다. 근데 생각보다 비싸다. 봉투가 5,000원. 한때 대만에서 길거리에 떨어진 영혼 결혼식 하게 되는 돈 봉투가 많이 있었다는데 섬뜩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마무리가 좋지 않다. 다행히 숙소 옆은 아니지만 쥐덫이 절실하다 진짜. 아우. 쥐새끼 존나 많네. 2시에 들어갔는데 또 숙소에 나 혼자다. 어제 새벽 3시에 잤지만 8시에 일어나 9시에 나오는 길이다. 조용한 곳에서 혼자 잔 덕분인지 피로가 없다. 몸이 아주 개운하니. 새해 첫날에도 낭만 최대치로 즐기기 위해 낭만의 상징 자전거로 이동 시작. 와우. 어제도 쌀쌀했었는데 새해에도 날씨가 쌀쌀해서 난방 하나 걸치고 나왔다. 근데 춥다. 어우, 유바이크 주차를 못하네. 거기다가 마지막 한 자리라 주차 못할 뻔했다. 다행이다. 유기농 조식 맛집 푸앙또우장 줄 없는 거 보고 급하게 주차하고 달려갔다. 원래 목적지는 아니다. 이야, 푸앙또우장을 9시에 줄이 없을 줄이야. 공휴일이라 없는 걸까? 이건 기적이야 하면서 바로 달려갔다. 이런 샹 느낌이 좋지 않았다. 가까워질수록 어둠의 그림자가 날 들이었다. 문을 닫았다. 이 샹. 실망감을 갖고 나와 대만인의 소울푸드를 먹으러 갔다. 아주 허기졌다. 미치겠다. 아우, 낭만 넘치게 자전거 타고 가면 이곳저곳을 누렸다. 와, 감성 미쳤다 진짜. 또 타고 싶다.
일제강점기 시절의 건물들이 아직도 보존이 잘 되어 있었다. 미적으로 좋긴 했다. 어잉? 새해 첫날인데 줄이 수천 수만 명이 서 있다. 처음에는 공짜 떡 받는지 알았다. 자세히 보니 공짜 떡국 받는 줄이 아니라 투표하는 줄이었다. 투표 날이었나 보다. 대만의 투표 시스템은 정확히 모르겠으나 대만에서는 투표를 기간 지역마다 정해서 한다고 하며 새해 첫날이 새로운 대통령, 총통을 투표하는 대선 기간이었나 보다. 다시 줄임배를 움켜잡고 원래부터 대만 음식을 좋아했던 놈처럼 계속해서 달려가서 도착을 했다. 자전거로 25분 정도 타고 가 도착한 맛집, 일갑 자손음이라는 아침 식당이다. 기다리면서 주변 구경과 사람들이 먹는 음식 구경을 하는데 우리 집 TV가 벽에 걸려있다. 익숙하다. 콩로우바는 대마냥 이빠이 나는 음식인 것 같아 걱정됐지만 마인드 컨트롤하며 참아냈다. 기다리면서 하나를 먹을지 두 개를 먹을지 메뉴판을 보며 심각하게 고민했다. 드디어 조우한 대만의 손맛, 대만의 소울푸드의 최전선. 아직까지는 버틸만 했다. 처음 접했던 로컬 루러오빠는 우엑 소리 내면서 먹었었는데 여긴 어떨까? 존나 긴장되는 순간이었다. 간장을 무심히 푸는 것 같으면서도 어머니 할머니의 정성이 느껴졌다. 드디어 두려웠던 그놈과 대면했다. 치두부와 비슷한 두부, 고추, 싫어하는 오이가 고명으로 올라갔다. 오랜 시간 삶고 지지고 조린 삼겹살이라 보들보들한 식감도 기대가 됐다. 고기는 일단 합격, 족발과 대만 음식 사이에 맛이며 보쌈 수육과 다른 부드러움이었다. 대만에서 내가 아는 단어 중 하나인 부아오 샹차이를 안 하고 받은 동파육 버거. 오이가 느끼함을 싹 잡아줬지만 고추가 너무 매워서 언밸런스했다. 한 번쯤 올만한 식당이다. 다음 행선지로 신흥 부자들이 많다는 반차오 역으로 향했다. 맨날 야시장만 보다가 주간에도 여는 시장을 보며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들어가 봤다. 여름에는 느낄 수 없는 쾌적함과 조금은 정겨운 모습의 시장이었다. 역시 삼국은 통하는 것일까?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수제 오뎅 덴푸라를 판다. 역시나 통하는 것일까? 시장 반찬 가게에서 어머니들이 쇼핑을 무자비하게 한다. 가림막이 아닌 철조망으로 반찬을 지켜낸다. 날씨가 선선해 돌아다니기는 좋으나 열대과일이 없어 섭섭한 시장이었다. 망고가 땡긴다. 선지해장국, 순대, 소피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재래시장을 한번 가보자. 저렇게 야무지게 피떡을 썰어버리는 누님은 처음이다. 옆에 두고 심상치 않다. 취두부는 아니었다. 다행히 정통 음식이 많은 시장이었지만 취두부는 없었고 나의 후각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다. 역시 대만 물가 비싸다. 한국 청년 야채 가게보다 비싼 대만 중년 야채 가게였다. 여름이 길고 그 여름의 더위가 무지막지해서인지 낮 시장의 규모가 살짝 아쉬웠고 작았다. 돼지고기집 정육점도 있긴 하나 우리 엄마가 밖에 내놓고 파는 고기는 먹지 말랬다. 짧은 시장 투어 마치고 오늘의 두 번째 목적지인 반치아오 역으로 다시 향했다. 반치아오는 생각보다 거리가 좀 있어서 체력 안배 겸 버스를 타고 갔다. 사람이 별로 없네. 반치아오는 약간 한국의 일산 포지션인 것 같다.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들었다. 약간 신도시 느낌? 어우, 아까보다 더 춥고 바람도 오지게 불어서 온몸이 너무 춥다. 힘 빡 주고 추위를 견뎌냈다. 하루도 아니고 반나절 사이에 초여름에서 가을로 변하는 대만 날씨. 정말 쉽지 않다. 네이버에서 봤을 때는 여긴가 시청 앞에 뭔 행사 크게 한대는데 없었다. 그래서 딴 데로 향했다. 가장 만만한 게 시장인데 마침 역 앞에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 여기는 시장 같지가 않네. 대만 사람들은 아무래도 새벽형 아니면 야간형 사람들인가 보다. 가게도 사람도 매우 적고 문을 닫았다. 대충 두리번거리면서 볼 게 없던 나는 다시 페이보릿 중정기념관으로 향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런 시앙 중정기념관 도착하자마자 에어쇼도 아니고 비둘기쇼가 아주 개판 세판이었다. 어우씨. 혹시라도 있을 새똥 테러에 대비해 온몸의 촉각, 시각, 후각을 곤두세우며 경계하기 시작했다. 새해 첫날 공휴일인데 아직 12시밖에 안 돼서 그런가? 생각보다 한산했다. 관광객이 별로 없었다.
중정기념관에 춘수당이 있다고 들어서 간만에 오리지널 품격 느껴보기로 했다. 그래서 가는 중이다. 중정기념관 안에는 비슷한 건물이 2개가 있는데 구글맵이 또 마탱이가 가서 다른 곳을 알려줬다. 이번에는 춘수당 제대로 찾아갔으나 역시 이름값 하는구만. 줄이 겁나게 길었다. 난 먹는 거 쳐다봤다. 원래는 오리지널 버블티 먹으려고 생각했는데 흑당 서빙하는 게 진짜 맛있어 보였다. 와우. 그래서 20분 정도 주문줄 서면서 열심히 고민하다가 흑당 주문하기로 결정했고 확 집었다. 근데 이런 제기랄 블랙슈거 이러니까 못 알아들어서 그냥 쩐주 나이차 이꺼 구다사이 주문했다. 가격은 동일 사이즈 대비 우스람보다 3배 비쌌다. 그리고 대기도 20분 더 했다. 힘들었다. 포장은 15% 할인해주는 것 같았는데 다음에는 안 먹겠다. 먹고 가는 건 근데 맛이 다를 것 같다. 대만의 기운 조금 채웠으니 또다시 방황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이런 샹샹 가기로 결정. 중정기념관 근처가 굉장히 거리 정비가 잘 돼 있었다. 샹샨이 레드라인 종점인데 중정기념관은 레드라인이 아니라 버스 타기로 결정. 대만에서는 손을 흔들지 않으면 버스가 안 선다고 한다. 나는 이미 적응 완료돼서 손을 매우 흔들었다. 한 30분 정도 버스 타니 샹샹 근처 하차 성공. 샹샹 근처도 부촌인 것 같다. 샹샨 밑에까지 사람 없다가 입구 가면 진짜 미어 터진다. 대만 예초병들이 예초하고 있었는데 여기도 줄날로 하더라. 그리고 일본 카페가 있는데 미어 터졌다. 체력이 약하거나 엄청 더운 날이면 진짜 이런 샹이란 단어가 절로 나온 경사다. 개인적으로 전부터 낮에 와보고 싶었는데 전에는 너무 더운 7월이라 여름이라 도저히 못 왔었다. 오늘은 날씨가 선선해서 괜찮긴 했는데 청바지 입고 가서 올라가려니 고생 좀 했다. 올라가니까 땀도 좀 많이 나더라. 근데 올라가서 경치 보면 이런 샹이 이야 죽인다로 바뀔 것이다. 전망대보다 여기가 경치가 진짜 죽이고 짱이다. 그리고 전에는 밤에 와서 몰랐는데 샹샨도 코스가 여러 개더라. 더욱 올라가서 그 코스가 뭔지 찾아냈다. 올라가다 보면 헬창들 눈 뒤집히고 파상풍 걸릴만한 갬성의 산스장도 눈에 보인다. 오후 2시에서 3시라 운동하는 사람 없을 줄 알았는데 낭만 넘치게 운동하는 분들 좀 계셨다. 어르신들이었다. 그리고 올라가다 보면 표지판에 계속 나오는데 4km짜리 트레킹 코스도 있었다. 다음에 한번 가보고 싶네.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온 곳이 타이베이 시내가 제일 잘 보이고 불꽃놀이도 제일 잘 보이는 최상의 장소인 것 같다. 조망권 아주 짱이다. 그 다음은 좀 고만고만하고 정자만 있고 특이한 점은 없었다. 와, 경치 죽였다 진짜. 여기서 앉아서 한 10분 봤다. 대충 고독하게 몇 안되는 셀카 남기고 하산하기로 결정. 저녁에는 동행을 구해서 야시장 가기로 했다. 올라가면서 바람의 저항을 줄이고자 땅을 많이 봤는데 하산하는 풍경 진짜 죽인다. 와. 밤이랑 낮 모두 와본 결과 낮에 오는 샹샨이 즐길 거리 안전면에서 훨씬 좋다. 낮에 오자. 내가 왜 조거 팬츠 말고 청바지를 입고 나왔을까. 후에 최대치로 몰려오는 상황이었다. 와, 경치. 아직 무릎에 도가니가 싱싱하신 분들이라면 전망대 대신 샹샨에 오시길 바랍니다. 꼭 와보세요. 다음에는 양명산 주요 코스 플러스 샹샨 트레킹 코스 모두 밟아보고 싶다. 여름은 무리라도 신년에 와야겠다. 샹샨 1시간 정도 구경하다가 101타워 맛보기를 구경하러 다시 출발. 와, 하산 성공. 101타워도 생각보다 사람이 붐비지 않았던 것 같다. 어제 밤이랑 너무 비교해서 그런가? 한국에서는 백화점 잘 안 가봐서 그런데 롤렉스랑 파텍 필립 등 한국에도 있나 궁금하다. 푸드코트 역시 사람이 많다. 한국, 일본, 대만 모두 느낌 비슷하다. 그리고 정통의 맛집 카레는 항상 사람이 많구만. 저기 비싸다. 이야, 한쪽에서 굿질 야무지게 하는 것 같아서 봤더니 국뽕이 생기는 교촌치킨이 와, ጧ악. 대만 최고의 백화점까지 진출하다니. 교촌치킨 출세했다 진짜. 스시나 일식은 돈가스 빼고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한식이 야무지게 많이 보였다. 불고기도 아니고 불고기 전골 설악산 폼 미쳤다 진짜. 와, 맛있어 보인다. 수면 부족과 등산으로 인한 피로회복을 위해 4시쯤 숙소로 버스 타고 회귀를 해버렸다.
숙소에 왔더니 사람들 또 없다. 어제 5시 넘어서 들어온 것 같던데 체력 진짜 미쳤다. 부럽다. 씻고도 한 30분 정도 자다가 일어나서 저녁에 모일 사람한테 숙소 소개해줬다. 연말연시라 숙소가 존나 비싸서 무료 취소 가능하면 옮기라고 추천해줬다. 그래서 영상 찍은 거다. 그리고 화장실 이렇게 보이고 온수 잘 나오고 거실도 있고 드라이 수건 이런 거 다 있어요. 좋습니다. 머리 한번 감고 냉수 세수 한번 한 다음 약속 장소인 닝샤 야시장으로 향했다. 거리가 애매해서 버스 타고 가기로 결정. 버스 대기 중에 로봇공화국과 조우했다. 역시 IT 강국 타이완 대만이다. 타이완 넘버원. 이런 시앙 버스를 타자마자 버스에서 똥냄새가 난다. 이 버스를 20분 타야 하는데 창문이 없는 대만 버스에서 야시장 취두부 냄새 대비 미리 들어갔다. 아우 힘들었다 20분. 그때 느꼈다. 그냥 이거 타고 딴 데 갔어야 했다. 중샤오 두나 쪽에서 버스 타고 20분 정도 가니 닝샤 야시장 바로 코앞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 닝샤는 디화제 거리에서 가까운데 처음에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쉬는 날인가 싶었다. 근데 근처에 가니까 막상 시장이 있는 골목으로 들어가니 예상치도 못하게 사람이 미친듯이 몰려있었다. 이번에도 역시나 금전적 체력적인 문제로 가지 못한 월드짐이 있었다. 한 번쯤은 가보고 싶다 진짜. 본격적인 시장 거리에 들어서니 경험하지 못한 도박장이 나를 맞이했다. 강원 카지노인 줄 알았다. 그 다음은 인해전술이 나를 맞이했다. 닝샤 입구에서 만났는데 찾느라 개고생했다. 한 바퀴 돌았다. 처음에 나이를 물었는데 20대요 해서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그랬는데 알고 보니 나보다 10살이나 어렸다. 범상치 않은 이상한 친구였다. 다른 동행 누님도 오기로 해서 구경 좀 하면서 시간 좀 때우려고 했는데 먹고 싶은 게 많은 친구였다. 나랑 성향이 맞지 않았다. 대만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로서 먹을만한 음식 추천해주면서 나의 가치관을 전파했다. 처음 겪어보는 사람과는 아주 오랜만에 하는 동행이었는데 이 친구 비위가 상당했다. 우선은 내가 못 먹는 오징어 무침, 닭염통튀김 이런 거 얘기하길래 왕자치즈 감자와 찐만두, 고구마볼 같이 약간은 허접하지만 익숙한 음식으로 방향을 틀어 설득했다. 대신 혼자였으면 먹지 않았을 음식에 도전할 수 있어 약간은 좋은 경험이었다. 긍정적인 면이다. 아주 무심하게 대충 영상을 찍고 다녔는데 유튜브 하냐고 전곡을 찔렸다. 그래도 채널명은 알려주지 않았다. 저 친구도 나한테 안 알려줬다. 서로 비밀이 많은 사이였다. 야시장을 아주 힘겹게 한 바퀴 왕복하고 먹을거리를 하나씩 사기로 했다. 내가 아무리 자린고비여도 타지에서 만난 한참 동생이라 버블티 시원하게 쐈다. 비싼 거 쐈다. 왕자치즈 감자는 첫날에 먹었지만 호불호 없는 음식이라 양보해서 하나 또 사봤다. 유일하게 2번 먹은 음식이다. 이게 야시장에서 팔잖아요. 다 맛이 고만고만해요. 어차피 다 받아다 파는 거라서 일일이 안 되면 그렇게 대략 5가지 음식을 사서 쥐새끼가 돌아다니는 하수구 앞으로 갔다. 먹을 공간이 전혀 없었다. 메뉴는 왕자치즈 감자, 소세지롤, 만두 2팩, 고구마굴, 철판, 닭꼬치였다. 호불호 없는 음식들이었다. 가격은 비싼 게 100타이완 달러였고 대부분 70에서 100타이완 달러 정도였다. 생각보다 먹을만 했다. 왕자치즈 감자 먹고 그 통에다가 닭꼬치 빼서 넣어놨는데 제일 비싼 게 개밥처럼 보였다. 식욕이 떨어지네. 이런 시앙 고구마볼을 사자마자 서로 하나씩 떨궈서 1000원어치 길바닥에 기부, 버려버렸다. 어제 봤던 귀여운 피글렛과 달리 멧돼지 감성의 대형 돼지가 야시장을 어슬렁거렸다. 돼지 껍다고 태어나서 용기 내서 처음 만져봤는데 식감 아니 촉감이 쉐시다. 별로다. 또 만지고 싶진 않다. 대만에서 만난 하남자 둘이서 서로 누가 동물을 더 싫어하나 배틀을 떴다. 내가 졌다. 왜 돈을 더 뽑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동생이 현금이 없대서 돈 뽑으러 원정을 가기 시작했다. 아니 이런 시앙 편의점 ATM이 수수료가 100타이완 달러라서 ATM만 20분을 찾아다녔다. 4,000원 너무 비싸다. 닝샤에서 한 10분 정도 떨어진 ATM까지 와서 겨우 돈 1,000원 뽑고 늦게 합류하는 누님 만나러 다시 닝샤로 돌아갔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존나 헤매서 겨우 만났다.
셋이서 길바닥에서 쥐새끼랑 같이 뭐 먹고 대화하기는 좀 그래서 가성비는 좋지 않지만 유일하게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꼬치구이 집에서 꼬치 최소한으로 4개만 시키고 앉았다. 한 10,000원어치 시켰다. 갑자기 둘이서 17일 맥주가 먹고 싶대서 탈룰라 하고 둘이서 편의점 갔는데 한 20분 동안 돌아오지 않아서 문신이 그득한 꼬치집 사장님이 나한테 포장해서 가라고 푸사리를 줬는데 난 존버했다. 나의 꼬치가 만들어지는 중이다. 연기가 하나도 안 나네. 숯불인지 알았는데 조금은 실망이었다. 연기가 또 안 난다. 뭐지? 꼬치집에서 야시장에서 사온 음식 다 풀고 회포를 풀었다. 내일 가서 섭섭하다는 한탄을 했다. 대만 음식은 맛없다는 나의 가치관을 있는 그대로 전파했다. 내 말이 맞는 것 같다. 닝샤에서 나름 배부르게 먹고 타이페이 메인역으로 걸어와 해산해 버렸다. 이런 시앙 버스가 온다고 해서 대기했는데 갑자기 영업 종료된다. 내 15분 날려버렸다. 날씨가 솔찬히 추워서 버스 타고 기분 좋게 가랬는데 강풍 뚫고 유바이크 타고 다시 숙소로 돌아갔다.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타국에서 밤에 혼자 걸으면 무섭다. 나는 하남자라 더 무섭다. 아쉬워서 동치 자전거로 한 바퀴 돌고 집으로 귀가했다. 동치 생각해보니 한 번 가봤다. 어우, 집에 오니까 또 나 혼자다. 다른 방 사람이 나 어디냐고 물었는데 삐져서 그냥 씹었다. 그 이후로 카톡이 없다. 처음으로 욕조에 물 받고 피로 풀고 디비 잤다. 유황온천 효과가 너무 좋아서 감명받았다. 드디어 오지 말아야 할 마지막 날에 아침이 밝아왔다. 오늘은 8시에 일찌감치 나왔다. 4시간 만에 타이페이 주요 명소 돌아보고 오겠다는 각오로 튀어나왔다. 여기 너무 익숙하다. 까딱하면 유바이크 못할 뻔했는데 기적으로 하나 남아서 바로 카드 찍어버렸다. 계속 빨간 날이다가 처음으로 평일인데 출근 분위기 아주 살벌했다. 진정한 야생 대만이다. 타이베이는 오토바이가 너무 많아서 차도 대신 인도에서만 자전거를 탔다. 계속 보다 보면 귀때기가 떨어지는 것 같지만 감성은 충분했다. 나도 한번 타보고 싶다. 이런 시앙 후앙도우장은 백수들만 가는 것인지 줄이 오늘도 최소 500명이다. 유기농 콩국물에다가 꽈배기 야무지게 먹고 싶었지만 도저히 엄두가 안 나서 패스했다. 다음에 한번 올 수 있으려나? 5년 전에는 2주씩 여행해서 한 번씩 갔었는데 3박 4일. 너무 아쉬움이 따를 뿐이다. 한국 가면 다시 겨울추위와 싸워야 되기에 초가을 같은 대만의 겨울. 만끽하며 융탕제 거리 도착. 썸메리가 보인다. 펑리수로 유명한 썸메리 베이커리에 들어가서 구경을 시작했다. 생각보다 먹을 게 많은 썸메리다. 근데 역시 가격 결코 싸지 않다. 동네 빵집 퀄리티인데 가격은 제빵 명장 가격, 안스 베이커리 가격. 크라운 베이커리가 생각나는 퀄리티였지만 이왕 들어온 거 미각 테스트 한번 들어가기로 결심을 했다. 썸메리는 펑리수가 제일 유명하다고 하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만원 정도 펑리수를 사면은 텍스프리라는데 한 박스도 부담되는 가격이라 나는 패스했다. 나는 내 분수를 잘 알기에 꽈배기 야무지게 하나만 골라 나왔다. 저게 1,500원 돈이다. 대신 융캉제 특산품 쇼자빙 야무지게 하나 주문해서 양손에 먹거리 들고 돌아댕겼다. 기다리면서 꽈배기 먹고 있으니 백인형이 날 이상하게 쳐다봤다. 본인 취향이었나? 로컬인지 푸차인지 모르겠으나 투썸 말고 투 하트 커피 방문해서 카페인 섭취했다. 직접 로스팅한 원두도 파는 곳이라 무지하게 기대가 됐다. 근데 커피향이 나지 않았다. 의외였다. 약간 별다방 되려다가 실패한 까만물 먹으면서 동먼시장 나들이 시작. 여기는 한국인들이 잘 안 와봤을 것이다. 대만에 오고서 그렇게 많이 돌아다녀 봤지만 처음 보는 고퀄의 주간시장이었다. 현재 시각 9시경이다. 이미 뱃속에 뭐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먹을 거는 못 샀지만 다음에 또 가보고 싶은 동먼시장이었다. 맛있는 게 많았다. 특히 길거리 지나가면서 훈제오리, 닭, 삼겹살 먹고 싶었는데 여기 다 몰려있다. 와우.
원초적인 정육점과 닭구이 가게들이 즐비했던데 훈제 닭고기가 인기가 좋나보다 제일 많았다. 가게 수를 따지자면 훈제 닭구이 집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으로 야채 과일 가게가 많은 순이었다. 대만은 노란색 말고 허연색 우유 파인애플이 유명하다고 했는데 나는 역시 필리핀게 맛있나보다. 그걸 먹고 싶다. 한국에서는 국민 생선이지만 대만에서는 처음 보는 고등어이다. 아주 실하구만. 대만은 보통 역돔을 먹더라. 뭔가 유기농 계란 느낌으로다가 낱개로 파는 계란. 역시 비싸다. 한국보다 비싼 물가이다. 다음에 방문한다면 이 훈제 닭구이 집에서 백반 야무지게 한 사발이 해보고 싶다. 포장이라도 해보고 싶었지만 아쉬웠다. 역시 아침이라 한적한 게 딱 재래시장 느낌 아주 좋았다. 대신 길거리 음식이 없어서 살짝쿵 아쉬웠다. 식단이라는 삭힌 오리알인데 실물로 처음 봤다. 삭힌 것만 아니면 한번 먹어보고 싶은 비주얼이었다. 인심이 얼마나 좋은 건지 한입 가득 사근내 풍길 정도의 양을 시식으로다가 잘라 놓으셨다. 와우. 골목으로 들어가면 약간은 원초적인 생선 가게, 고기 가게들이 많이 보였다. 다음에는 조금 여유있게 또는 지인들이랑 와서 저녁에 뭐 해먹어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숙소를 또 빌려야 된다. 우육면도 못 먹어봤는데 우육면 풀코스 고기 파는 집도 있었다. 소고기야 위, 양, 내장 골고루 있었다. (20분) 정도의 짤막했던 동번시장 구경 마치고 잠깐 개인 정비하러 전철역 화장실로 들어왔다. 타국에서 맞이한 첨단 시스템. 우리나라에도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시골이라 처음 봤다. 와우. 또다시 조우한 나의 소울메이트 타이완 유바이크. 기동성은 진짜 짱이고 저렴하고 진짜 좋다. 와우. 대만 가서 유바이크 안 타봤으면 진정한 여행을 즐겼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다. 멋있는 백인형 누나들 가족 따라서 101타워 나침반 삼아 국부기념관으로 향했다. 이 근처였다. 역시 최고의 도시 타이베이라 그런지 9월의 가오슝과는 천지 차이 있다. 그립다. 와. 실제로 현실주의, 악착주의지만 대만에서만큼 감성 차도남으로다가 자전거 타고 누렸는데 정강이 부딪혀서 아프다. 와. 수차례 방문했던 중정기념관과 달리 이번이 두 번째인 국부기념관. 장제스 스승 100원짜리 나와있는 순원을 기념하는 곳이다. 얘들은 진짜 부자지. 한국으로 따지면 청담동 사는 애기들이 국부기념관에 현장학습을 왔다. 갑자기 현타가 오는 순간이다. 아, 하늘은 진짜 이쁘구만. 현타가 왔었지만 그림 같은 국부기념관 풍경 보고 한순간에 금붕어가 되어서 기억을 잃어버렸다. 장대함은 중정기념관보다는 조금 떨어졌지만 101타워도 코앞이고 볼거리가 많은 국부기념관이었다. 이곳에도 근위병 교대식이 있는데 나는 올 때마다 공군이 근무를 선해. 다른 군대 좀 보고 싶다 제발. 미동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앞뒤로 겁나 움직여서 한참 쳐다보면서 촬영을 해봤다. 우리 부모님 생애도 잘 모르지만 남의 나라 국부의 인생을 살펴보는 순간이다. 효도를 좀 해야겠다. 순원, 장제스의 스승. 100원짜리에 나와있는 순원이다. 어르신들이 기체조, 기도를 하시는데 이분들은 기념관 또는 큰 건물 앞에 모두 있다. 야무지게 국부기념관 투어 끝내고 옛 기억을 되짚어 101타워 앞으로 다시 왔다. 이곳은 시청. 타이베이의 시청은 한국의 호화청사와는 달리 조금은 단촐해 보였으나 여기 땅값이 기가 막히게 비싼 곳이다. 한동안 못 올 101타워에게 어제 왔었지만 아침 감성 느끼면서 또다시 들어왔다. 역시 글로벌 맛집 딘타이펑. 문을 열기 전부터 줄이 엄청나게 길다. 이때가 11시 전이었는데 문을 열기 전이다. 딘타이펑은 솔직히 맛도 있긴 한데 대만의 향기가 적어서 호불호가 적어서 그런지 인기가 최고인 것 같다. 와우, 파텍 필립.
지하 1층 구경 대충 읽고 2층 올라가서 진정한 명품 파텍 필립 처음으로 구경해봤는데 지샥이 더 나은 것 같다. 역시 나의 지샥이 더 뽀대가 난다고 자기 위로를 했다. 롤렉스가 더 탐난다. 둘 다 어차피 못 사서 탐만 난다. 한국에서는 언제 갔는지도 모르는 백화점 명품관 싹 긁고 거점으로 돌아갔다. 1층으로 다시 렛츠고.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 1월 1일 야간에 압사당할 뻔했던 클럽거리 아침에 한번 가봤다. 푸드트럭도 있고 감성이 넘쳤다. 한국에서는 못 봤던 스타벅스 노점 카페가 아주 감성 지대로 느껴지게 했다. 사람들이 매우 세련돼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 일본도 대로변에는 스타벅스 야외 좌석 많이 있던데 왜 우리나라는 없지? 흡연석이 없어서 그런가? 미쓰비시 백화점인가 들어갔는데 와 점원들 군기가 진짜 장난 아니었다. 역시 일본 브랜드 서비스 품질이 지린다고 느끼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여기는 대만 그래도 아주 지렸다. 비행기 1시간 30분 전이었는데 밥도 먹어야 해서 조금씩 조급해졌다. 바로 카드 찍고 자전거 뽑기 시작했다. 너무도 푸른 하늘에 중간중간에 이성을 잃었다. 진짜 이날 날씨 죽였다. 양명산에 갔어야 되는데 정말 아쉬웠다. 생각보다 식당이 없어서 중샤오 누나부터 동치 사이 너무 어를 타버렸다. 중간에 자라에서 뭐 살까 구경을 했는데 혹시라도 살 게 있나 싶어서 자라에 들어갔는데 여자 매장이었네. 이런 시간만 벌었다. 밥을 못 먹을 시간이다. 바로 나와서 제일 만만한 맥도날드를 향했다. 지금 안 먹으면 6시까지 굶어야 해서 악샤까지 맥도날드 들어갔다. 가오슝에서는 KFC 2번 갔었는데 타이베이에서는 맥날이 2번이나 와버렸다. 맥모닝 맛있어 보였다. 배달의 민족이 이제는 대만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다. 우보와 푸드판다. 구분이 지렸다. 이런 샹 너무 편협한 생각을 했다. 봉다리에 담아줄 줄 알았는데 콜라를 저대로 주네. 다 흘려버렸다 진짜. 오우씨. 원래는 12시에 공항 바로 가려고 했는데 계산차고 유바이크 강탈로 시간이 늦춰졌다. 큰일이다. 콜라가 새지 않도록 중간중간 한 모금씩 먹으면서 이를 원동력 삼아 숙소에 도착했다. 근데 제로 콜라였다. 그리고 대충 짐 꾸리고 5분 만에 밖으로 나왔다. 남은 콜라는 페트병에 포장해서 공항에서 다시 먹었다. 공항 가서 차도 남맨키로 햄버거 먹기 위해 계속 들고 댕겼다. 쭈글쭈글해졌다. 다행히 오사카와는 달리 공항이 코앞이라 1시간 10분 전에 공항에 도착 성공. 송산공항. 국내선과 국제선 어딘지 잘 몰랐는데 사람들 그냥 따라갔더니 바로 TA 보여서 별탈 없이 발권에 성공할 수 있었다. 5분 걸렸다. 거기다가 직원 누님이 자리까지 고르게 해주셔서 이번에는 비상구 뒷좌석 잠깐 나이스. 겁나 넓고 겁나 가까웠다. 분명히 캐리어가 안 닫혀서 물건 좀 많이 뺐는데 1kg밖에 안 줄었네. 나는 백팩을 뺀 상황이었다. 죽기 살기로 사수한 나의 더블맥 치킨 버거 세트. 아주 야만스럽게 4분 컷했다. 라지 세트였다. 앞에서 명품 도배한 누님의 캐리어 못 열어서 낑낑대던데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이라는 사회 통념을 갖고 햄버거 야만스럽게 해치웠다. 맛있었다. 진짜 어느 공항을 가던 인천공항만한 공항은 없는 것 같다. 여기는 김포 같은 아주 소규모의 공항이다. 송산. 그러나 깨끗했다. 뭐 하나 먹어볼까도 생각했는데 출국 40분 전이라 그냥 부랴부랴 출국 심사 받으러 바로 갔다. 그냥 눈으로 아이 쇼핑만 하고 들어갔다. 출국 게이트 앞에는 세계 최고의 카페 스타벅스가 있었다. 출국 심사 10분 만에 클리어하고 면세점 구경하는데 술 좀 알아봤다. 나는 술을 안 먹지만 술이 싸다고 해서 알아봤다. 뭘 하나 사볼까 했는데 술도 모르고 너무 비싸게 보였다. 이게 싼 거라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다.
비상구 뒷좌석이 우선 입장 자리라서 개꿀로다가 남들보다 15분 먼저 들어섰다. 와우. 햇볕이 들어서 그런가 원래 깨끗해서 그런가 자리가 더욱 빛나 보였다. 그리고 넓어 보였다. 위치 아주 나이스. 이번에도 역시나 자리 운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내 옆에 사람이 없었다. 대신 복도 쪽에 사람이 한 명 앉았다. 건너편에 보이는 산이 양명산인지는 모르겠으나 다음에는 진짜 가보고 싶다. 끝장나는 날씨다 진짜. 와, 외곽공항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도심뷰 진짜 미쳤다. 다음에도 무조건 송시안이다. 와우. 몇만원 차이 안 난다면은 볼거리와 버스비 그리고 이동시간 고려해서 무조건 송시안으로 가자. 송시안 나이스. 조금은 아쉬운 새해 대만 내비두고 나의 고향 남조선으로 출발. 아쉽다. 아쉬워. 한국 도착 20분 전에 건너편에 비행기를 봤는데 참 신기했다. 와우. 한국에 가까워질수록 대만의 청량함 대신 어두침침한 음산함이 쫙 온몸에 퍼졌다. 그리고 거의 도착할 때쯤은 지옥철이 갑자기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출국할 때는 눈 때문에 못 봤던 도심 풍경. 김포공항도 착륙 광경이 나름 괜찮았다. 좋았어. 퇴근 시간이 되기 전에 타임어택을 하기 위해 재빨리 비행기에서 탈출했다. 전에는 작성하지 않았던 건강상태 질문서도 작성했는데 처음 하는데 원래 하는 건지 궁금하다. 새해라 그런가? 가까스로 최단 시간에 캐리어까지 습득. 마무리가 좋은 것 같았다. 이때까지만 해도. 퇴근 시간 되기 전에 죽기 살기로 달리기 시작. 김포공항에서 전철역까지 내려가는 거 너무 멀다. 한국 오니까 추워서 바로 잠바떼기 꺼내 입고 배낭은 캐리어에 묶어서 내려가기 시작했다. 5호선 정차 시간이 왜 이렇게 긴지 결국에는 신길에서 전철 한번 잘못 타고 구로에서 지옥철 한번 보내고 그 다음에 지옥철 간신히 올라타 2시간 만에 나의 시골로 도착. 대만에서 못한 영양보충. 한국 오자마자 바로 배민으로 집 앞에 있는 삼겹살 갈비찜 집에서 시켜버렸다. 수십 번 고민하다가 비싼 것 같아서 한 번도 안 시켜봤던 집인데 이성애 읽고 2팩이나 질러버렸다. 고기 1kg다. 진짜 알차게 다녀온 여행이라 그런지 더욱 그립다. 구정에 또 가야 되나? 근데 구정이 지나버렸다.